안녕하세요. 3점 수능 테스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그림 가하나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해안을 따라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과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바람 방향으로 알 수 있어야겠죠.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지역, 북반구 남반구가 다른 것 같아요. 자, 둘 다 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풍이 불 때 이 에크만 수송의 방향이 바람 방향 오른쪽이라면 여기가 북반구, 가가 남반구가 됩니다. 가는 북반구 아니죠? 기억 틀렸고요. 나에서 표층해수의 용존 산소량은 연안보다 외해에서 많다. 자, 연안이라는 건 해안가를 얘기하는 거고 외해하라는 건 먼 바다를 얘기합니다. 자, 용존 산소량은 수온이 낮을수록 용존 산소량 커지죠. 그렇다는 건 용존 산소량이 외해에서 많다. 외해에서 수온이 낮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나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면서 용승이 발생하고 있죠. 연안 용승 때문에 연안의 수온이 더 낮을 겁니다. 따라서 용존 산소량은 연안에서 많겠죠. 니은도 틀려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디귿. 해수면의 높이가 연안보다 외해 쪽이 높은 경우는 나이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연안에 있는 연안 표층에 있는 해수가 외해 쪽으로 나가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용승이 일어났죠. 즉 연안이 외해보다 더 낮기 때문에 연안이 외해보다 더 낮다. 연안보다 외해가 더 높기 때문에 용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 연안보다 외해 쪽이 높은 이 디귿이라는 설명이 맞는 것이죠. 1번입니다. 2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북반구 대륙의 서쪽 연안에서 7월에 20일 동안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남북 방향으로 위치한 해안을 따라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었고 B시기에 용승이나 침강이 한번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B시기를 보면 수온이 낮아졌어요. 0.7m일 때, 즉 해수면 표층 해수의 수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층 해수의 수온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용승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B시기에 용승이 발생하였다. 맞고요. 북반구의 서쪽 연안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서쪽 연안 이런 말 굉장히 헷갈릴 텐데 우리나라 싹 그린 다음에 서쪽 연안이라는 건 여기가 서쪽 연안인 거죠. 서해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바람이 불어야 용승이 발생할지를 생각하세요.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냐면 연안에서 외해로 이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야만 용승이 일어나겠죠. 그러려면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니까 바람 방향은 북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죠. ABC 중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평균적으로 A 시기에 가장 작다. 보시면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A 시기에 가장 작은 게 아니고 B 시기에 가장 작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낮은, 그러니까 가장 위쪽인 0.7m일 때 이미 수온이 낮아요. B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온 변화가 가장 작은 게 B가 되는 거죠. 정답은 뒤에 틀려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적도 부근 해역의 지구 규모에 의해 바람에 의한 용승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적도 부근 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기대 순환에 의해 편서풍이 불고 있다. 적도 부근 해역에서는 이 무역풍이 불죠. 땡. 표층에서는 북반구에서는 북서쪽으로, 남반구에서는 남서쪽으로 이동한다. 자, 적도를 기준으로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불 때 북동무역풍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남동무역풍에서는 왼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면서 표층에서는 북반구에서 북서쪽, 남반구에서 남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승이 하루에 약 50cm 일어난다? 보시면 가장 하루에 최대 약 50cm라고 하네요. 가장 진한 게 50cm 맞잖아요? 디귿 맞네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문제. 다윈과 타이티, 그 다음에 이 기압 편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윈과 타히티의 기압 변화 경향은 반대이다. 그래프를 보면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고요. 니은 A 시기의 페루 연안에서는 용승 현상이 활발하였다. A 시기를 좀 더 잘 해석해 보죠. 자, A 시기라는 거는 자, 다윈 기압 편차 마이너스 타히티 기압 편차 플러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윈은 더 저기압, 타히티는 고기압이란 얘기인데 다윈 쪽이 기압이 낮다라는 거는 서태평양에 비가 많이 온다는 거고 이것은 라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페루 연안에서는 용승 현상이 활발하였다가 맞게 되겠죠. 디귿 A 시기 또 라니냐 얘기하네요. 라니냐의 열대태평양 동쪽 해역의 표층 수온은 평상시보다 낮았다. 용승 현상이 활발하면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겠죠. 디귿도 맞아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어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하나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기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A 해역은 가시기에 평상시보다 한랭 건조하다. 볼게요. 자, 서태평양 지역이 건조, 나는 다습. 서태평양에 비가 많이 온다. 라니냐. 서태평양에 비가 별로 안 온다. 엘니뇨가 되겠죠. 자, A 해역은 엘니뇨에서 평상시보다 한랭 건조하다. 아니죠.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습니다. 남쪽 해류는 낮 시기에 더 강하다. 맞고요. A 해역에서 기압 편차가 양의 값을 갖는 시기는 나이다. 그러니까 관측했을 때가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은 시기는 나이다. 맞죠? 왜냐하면 라니냐는 서태평양은 더 저기압, 동태평양은 더 고기압이 되는 시기니까요.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그림 가하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에 월 평균 표층 수온과 표층 부근에서의 바람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볼게요.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요. 왜? 용승 때문에. 근데 가는 동태평양 수온이 나보다 높아요. 왜? 용승이 약하니까. 용승이 약한 건 언제다? 엘니뇨. 나는 평상시. 문제 끝났죠? 엘니뇨가 발생한 시기는 가이다. 맞고요. 자, A 해역은 동태평양 얘기하는 거네요. 무역풍의 세기는 가보다 낮 시기에 더 강하다.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하니까 평상시에 더 강하다. 맞고요. A 해역에서 강수량은 가에 비해 낮 시기에 많았을 것이다. 강수량은 엘니뇨에서 동태평양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에 비해 낮 시기에 많았다. 그러니까 틀렸죠. 가에 더 많았으니까. 이거 틀려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7번 가겠습니다. 7번이 어디 갔죠? 5번, 6번, 7번 여기 있네요. 자, 7번 가겠습니다. 그림 가하나는 빙하코어를 이용해서 산소 안정 동위 원소비 쟀고요. 다는 해양 퇴적물 속의 생물 화석을 이용했대요. 그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빙하코어랑 이 해양 생물 속 산소 안정 동위 원소비는 아예 반대로 들어가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바다가 있고 빙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바다, 자, 기온이 높아요. 수온도 높다는 얘기죠. 기온이 높으면 수온도 보통 높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 바다 속에 있는, 자, 정확히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냥 문제만 풀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쉽습니다. 이 분자량 18짜리 아니죠. 원자량이죠. 원자량 18짜리 산소 원자가 더 잘 증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증발해서 대기 중으로 이동을 하고 이게 나중에 비가 되어서 빙하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빙하의 이 산소 동위 원소비는 크고요. 바닷속의 산소 동위 원소비는 작습니다. 이게 언제다? 기온이랑 수온이 높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 비율이 낮으면 바다에 사는 생물, 해양 생물, 화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낮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때, 더울 때 빙하코어 속 산소 안정 동위원 소비도 높고요.
대신 해양 생물 속 산소 안정 동위원소비는 낮아요.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로 볼게요. 가와 다의 경향은 반대이다. 반대예요. 문제 보시면. 니은 평균의 수면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았다. 평균의 수면은 A 시기가 더 낮았겠죠. 왜냐하면 기온이 낮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작은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산소 안정 동위원 소비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헬스에서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많았다. 수증기가 증발을 많이 한다는 건 덥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 시기가 B 시기보다 적겠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8번 400년 동안 태양 흑점수의 변화를 본대요. 이 A라는 시기는 마운더 최속이라고 해서 흑점이 적게 관측된 시기입니다. 흑점이 적다라는 것은 태양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거고 따라서 지구 기온이 낮다는 얘기가 돼요. 가에서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수 에너지 양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적다. A 시기엔 태양 흑점이 적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따라서 태양 복수 에너지 양이 지구에 적게 도달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나에서 지구의 반사율은 니은보다 기억일 때 높다. 나에서 지구의 반사율은 니은보다 기억일 때 높다. 한번 볼게요. 자, 지구의 반사율은 니은이 높을까요? 기억이 높을까요?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기온이 낮아진 이유는 바로 화산재가 지구의 반사율을 높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인 니은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보다 기억일 때 높다. 틀렸죠? 니은이 높습니다. 디귿 가와 나 모두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는 내적 요인에 해당한다. 가와 나 모두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는 내적 요인에 해당한다. 자, 지구 내적 요인이 아니죠. 가는 태양이라는 건 지구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구 외적 요인이고요. 나는 지구 내적 요인이 맞습니다. 디귿은 틀렸죠? 얘는 외적, 나는 내적. 근데 내적 중에서도 자연적인 게 있고 인위적인 게 있어요. 화산 폭발이라는 건 자연적이기 때문에 얘는 자연적 요인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8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현재와 13,000년 후 공전궤도와 자전축 경사 방향 및 이심률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심률이 바뀌었나요? 이심률 약간 바뀐 것 같긴 한데 이심률 바뀌었네요. 이심률 작아졌죠? 이심률 작아지고 공전 경사각은 그대로고 방향만 바뀌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낮의 태양의 최대 고도는 A가 B보다 낮다. 자, 한낮의 태양의 최대 고도라는 거는 자, 한낮의 태양의 최대 고도. 우리가 지금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여름이어서 여름에 더운 이유가 뭐냐면 태양이 높게 떠서입니다. 높게 뜨고 또 길게 떠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게 왜 나타나냐면 경사각 23.5도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거 사실 지구과학 2에 나오는 천체 내용을 잘 알아야 이해가 쉬운데 사실 초등학교 때 배웠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배운 개념이고요. 이게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한낮의 태양의 최대 고도는 이 23.5도가 더해지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랑 B랑 이 경사각이 23.5도로 똑같다면 한낮의 태양의 최대 고도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태양의 최대 고도는 똑같아요. 뭐 여름에 더 덥다 이런 거는 다를 수 있는데 최대 고도 자체는 똑같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가와 나에서 가 현재는 북반구가 근일점에서 겨울, 원일점에서 여름이기 때문에 연결차가 좀 작은 편인데 나 13,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세차 운동으로 인해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계절이 바뀐 경우에 13,000년 후에는 근일점이 여름, 원일점이 겨울이라 연결차는 더 크고 여름에 더 더워요. 그건 맞는데 태양의 최대 고도 자체는 이 경사각 23.5도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니은 설명드렸죠.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작은 거 맞습니다. 디귿 나에서 지구가 C에 위치할 때 남반구는 가을철이다. 너무 간단합니다. 볼게요. 저는 북반구 기준으로 계절을 쓰겠습니다. B가 태양을 직접 북반구가 직접 받으니까 여름, 여기가 겨울. 화살표 있죠? 공전방향 화살표대로 여기가 가을, 여기가 봄이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방향 아시죠? 자, 근데 북반구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북반구 기준 봄이니까 지구와 C가 위치할 때 남반구는 가을이다. 맞죠? 북반구와 봄이면 남반구는 가을이겠죠. 계절이 반대니까. 그러니까 항상 정신을 놓고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다가 여름, 가을, 겨울, 봄 쓴 게 북반구 기준인지 남반구 기준인지 본인이 스스로 잘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정신 놓으면 틀리는 겁니다. 자, 10번입니다. 공정궤도 20률 변화와 지구 저전축의 경사각 변화. 기역, 니은, 디귿 중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1년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가 가장 큰 시기는 디귿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1년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가 가장 큰 시기는 공정궤도 20률이 가장 커야겠죠. 공정궤도 20률이 크다라는 건 근일점과 원일점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1년 동안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가 크다는 건 20률이 큰 겁니다. 경사각 볼 필요 없습니다. 기억 맞죠? 니은 기역 시기에 남반구 중위도 지역의 여름철 기온은 현재보다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역 시기 볼게요. 기역 시기는 현재보다 20률이 작고 경사각도 작습니다. 그쵸?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입니다. 북반구는 여름이 아니죠. 근일점을 원일점으로 바꿀게요. 원일점에서 여름입니다. 그렇다는 건 남반구는 원일점에서 겨울, 근일점에서 여름입니다. 아시겠죠? 남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 원일점에서 겨울입니다. 자, 기역식이라는 거는 뭐가 바뀌어요? 20률이 작아져요. 20률이 작아진다는 건 근일점 여름인데 근일점은 좀 더 멀어지고 원일점은 좀 더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경사각이 줄어요. 자전축의 경사각이 줄어들면, 자, 외우세요. 자전축 경사각이 줄어들면 연교차는 줄어듭니다. 무조건. 자전축의 경사각이 줄어들면 연교차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다른 조건이 안 바뀔 때의 얘기예요. 다른 조건이 바뀐다면 같이 고려해야 되지만. 그래서 기역 시기에 남반구 중위도 지역의 여름철 기온은 현재보다 낮아요. 자, 20률의 변화여도 근일점이 여름인데 20률이 작아진다는 거는 더 이상 타원이 아니라 원 모양에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률이 작아진다는 거는 근일점은 멀어지고 원일점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 멀어진 데다가 경사각이 줄었으니까 더 높게 안 뜬다는 거죠, 태양이.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 틀린 겁니다. 디귿.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는 디귿보다 니은 시기에 작다. 디귿과 니은을 비교하면요. 자,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죠. 북반구의 원일점이 여름이에요. 원일점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공정궤도 20률이 크면 클수록 연교차가 작아져요. 북반구에서는. 왜냐하면 원일점이 여름이 더 멀어진다는 얘기니까요. 그쵸? 디귿보다 니은식에 작다. 그러니까 원일점이 여름이 멀어지니까 연교차가 작아지게 되죠. 20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으로 가면 연교차가 작아지고 디귿과 니은을 비교해 볼게요. 자, 니은 시기랑 디귿 시기. 자, 20률만 따지면 디귿 시기가 연교차가 작고 니은 시기가 연교차가 커야 돼요. 왜냐면 20률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팩터를 볼 때,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를 볼 때 서로 반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개의 힘 중에 뭐가 더 센지를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안 봐도 디귿은 연교차가 이거는 더 작은 거고 니은이 더 큰 거가 돼야만 해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디귿과 니은 시기의 자전축 경사각 볼게요. 니은 시기의 경사각이랑 디귿 시기의 경사각. 니은이 더 크죠? 경사각은 크면 연교차가 큽니다. 따라서 얘가 크고 디귿이 작은 게 맞는 거예요. 디귿보다 니은 시기에 작다가 틀렸죠. 정답 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있죠. 20열 변화, 자전축 경사각 변화, 경사 방향 변화 계속 푸셔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11번 볼게요.
사실 이런 문제 안 보고도 풀 수 있습니다. 대기에 흡수되는 지표면의 복사에너지량은 50년보다 2000년에 많겠죠. 지구온난화잖아요. 그래프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니은 86에서 2005년의 평균기온은 1900에서 1909년의 평균기온보다 높다. 보면 되죠? 1986에서 2005년의 평균 기온이 더 높네요. 기온 편차가 플러스잖아요. 그쵸?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1986에서 2005년도는. 니은도 맞습니다. 극지방의 빙하 면적은 1900보다 2000년에 더 넓다고요? 그럼 지구온난화 얘기를 안 하고 있겠죠. 정답 3번입니다. 저런 거에 이제 에너지 쓰실 필요 없어요. 12번 볼게요. 에너지량을 100이라고 할 때 열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100이에요. 45가 지표 흡수됐으면 A 반사 더하기 C죠. 자, A 더하기 C는 55라는 수칙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133이 나가는데 4는 옆으로 세요. 그럼 얘는 여기 나간 건 129예요. 129 더하기 C는 D일 겁니다. 자, 근데 A 더하기 C는 55라고 쓰면 안 되고 B도 있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5죠. 즉 대기와 구름에서 반사가 일어나니까. 다음 129 더하기 C가 D다. 이거 맞죠? 그 다음 4랑 여기서 나간 거랑 더해서 70이 됐다는 게 66이거든요. 2는 88이라는 수치가 계산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대규모의 화산재가 분출되면 A 더하기 B의 총량은 증가한다. 지표랑 대기와 구름의 반사, 즉 총 반사량이 증가하냐? 맞죠? 화산재가 분출되면 반사율이 높아져서 반사하는 양이 많아지죠. 이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지구 기온이 낮아집니다. 자, C는 2보다 큰 값이다. 볼게요. A부터 C까지 다 더해야 55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혼자 88이에요. C가 2보다 클 수가 있어요? C에 88이 나오면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틀린 거죠.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D는 증가한다.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온실기체라는 것 자체가 지구가 복사하는 장파장의 복사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재복사하는 기체들을 온실기체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기와 구름이 흡수하는 양이 늘어나겠죠. 정답 3번이 됩니다. 이 수치를 외울 수가 있어요, 사실. 지표 반사 5, 대기 구름 반사 25, 이거 흡수도 25, 66, 88, 4, 이거 막 다 외웁니다. 104인데 이게 4가 일로 나가고 이게 100이고 29가 뭐 다른 수치들, 그 잔멸이랑 그런 것들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그게 자주 나왔는데 근데 개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없어요. 수특에서는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13번 볼게요. 그림 가는 대기가 없을 때, 나는 대기가 있을 때 복사 평형입니다. 자, 지표면의 평균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틀렸죠? 대기 없으면은 굉장히 춥습니다. 평균 영하 18도 정도가 됩니다. 대기가 있을 때는 영상 15도 정도가 되고요. 표면 온도의 일교차는 가가 나보다 크다. 표면 온도의 일교차는 가가 나보다 당연히 크겠죠? 왜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받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받고 나갈 때는 다 나가니까. A는 B보다 복사 에너지의 평균 파장이 길다. A라는 건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 B라는 건 지구로부터 나가는 복사 에너지이기 때문에 A, 태양 파장이 더 짧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14번 히말라야 고산지대를 덮고 있는 빙하의 모습. 고도에 따른 평균 빙하 두께 변화량. 천천히 풀어볼게요. 빙하의 생성량 분의 빙하의 녹는 양의 평균적인 값은 A시기가 B시기에 작다.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천히 읽어보죠. 그러니까 빙하 녹는 양이
B에 작다라는 거죠. B의 녹는량이 작다라는 거는 B 시기에 빙하 두께가 덜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량분의 녹는량 자체를 한 게 생성량과 녹는량이 같으면 1이고 빙하 두께가 변하지가 않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1보다 작다라는 건 생성량이 더 많고 두께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1보다 크다라는 거는 두께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1보다 큰 상황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녹는 양이 큰 걸 찾으면 돼요. 녹는 양이 큰 거는 B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B식에 고도 6000m랑 5000m의 평균 빙하 두께 감소량 차는 약 1m/년이다. 그래프 그려보시면 1m 차이가 안 납니다. 나봤자 한 0.5m? 니은도 틀려요. 이것이 답이네요. 이 지역의 평균 기온은 A시기보다 B시기에 높았을 것이다. 왜? B시기의 특성이 대체 뭐죠? B시기에 빙하가 많이 녹았어요. 그러면 왜 녹았을까? 평균 기온이 높아서. 이거 정답. 보시면 A시기랑 B시기, B시기가 현대예요. 왜? 지구온난화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15번 볼게요. 2018년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을 수온 편차, 측정값에서 30년 평균값을 뺀 거래요. 30년 평균값을 뺐는데 거의 플러스죠. 어디가? 동해가. 동해가 어두워요. 정답 니은. 맞습니다. 바로 보이죠? 화계에는 조경수역이 형성되어 있다. 조경수역은 동해에 형성됩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이 높아진다. 자, 평균 해수면은 빙하가 녹는 것도 있겠지만 대륙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해수면의 열팽창으로 인해 해수의 열팽창으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맞죠? 지구온난화 진행되면 더워지니까 열팽창에서 해수면 높아지게 됩니다. 16번 우리나라 6개 주요 도시에서 기온 강수량 평균값이래요. 점점 기온 높아지는 거고 강수량도 커질 거예요. 기온 상승 추세다. 맞고요. 주요 작물의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다. 점점 주요 작물의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기 때문에 더 북쪽으로 가야 예전의 기온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온은 점차 고온 다습한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 기온 높아지고 강수량 많아지면 아열대 기후 맞는 겁니다. 정답 5번이 돼요. 여기까지 3점 문제 풀어봤는데요. 사실 이 지구온난화, 너무 뻔하게 보이는 지구온난화 문제는 안 낼 겁니다. 수능에서. 그냥 상식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우니까요. 여기 잘 못하십니다. 여기 세차운동 여기 잘 못하고 이런 산소안정 동위원소비 이런 말 나오면 이제 머리 아파해요. 근데 이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용승, 침강 이런 것들은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엘니뇨, 라니냐랑 여기 이 세차운동 이쪽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8강으로 뵙겠습니다.